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목요일 시의적절하면서도 볼만한 영화를 골라서 흔들어드리는 최광희의 영화 쉐킷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서를 앞으로 좀 당겨서요. 1부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광희 평론가께서 미리 알려주신 오늘 영화들의 주제는 타자화의 심리학이었습니다. 타자화, 상대를 나 또는 우리 편과 철저하게 다른 대상으로 구별해 두는 것. 현실적으로는 상대를 배척 또는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최근에 한국 정치 상황을 연상시키는 영화도 있다던데요. 과연 어떤 영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영화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두 편의 영화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 편은 지난 2009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인데요. 나우트라는 영화고요. 네. 또 한 편은 지난 2011년에 베를린 영화제 금곰상 받은 작품입니다.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두 영화는 타자화,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네. 말하자면 내 편의 반대편이죠. 네. 이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는 인간의 심리를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우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영화는 원래 연극이 원작인데요. 존 패트릭 샌리라고 하는 분이 연출을 했는데 영화도 직접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미국의 뭐 중견 연기파 배우죠. 메릴 스트립. 네. 그리고 이제 남자 배우는 필립 세이머 호프만, 아주 뭐 최근에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중주라든가 마스터라든가 올해 나온 아주 걸작 영화들에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두 연기 잘하는 배우가 이제 만났으니까 영화 자체도 내부적인 그런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1964년, 네. 미국의 브롱크스의 그 천주교 계열 학교죠. 성 니콜라스 교구 학교라고 하는 곳을 이제 배경으로 삼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메릴 스트립이 맡은 역할이 알로이시스 수녀인데 교장님이에요. 네. 알로이시스 교장 수녀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한 이제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다 신부예요. 거기서 이제 플린 신부가 이제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맡은 역할입니다. 근데 이 알로이시스 수녀님의 교육관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일단 통제, 네. 그 다음에 엄격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풀어놓으면 안 된다. 그냥 꽉 잡아야 된다. 예. 고집도 세십니까? 그냥 굉장히 고집이 세죠. 그러니까 공포를 어느 정도 줘야 된다. 소통도 잘 안 하시고요. 안 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애들이 잘 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완고하고 보수적인 분이고. 근데 이때 이제 이 학교에 부임해 오신 이 플린 신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자유롭게 놔둬도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좀 더 창의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좀 더 너그럽고 좀 자유롭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노선이 굉장히 극과 극이죠. 당연히 서로 안 맞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상극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알로시스 수녀는 그것을 자신의 교육관을 이렇게 말하자면 신념이긴 합니다만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해서 이제 플린 신부랑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육관의 대립 때문에 생긴 어떤 그 약간의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수녀님 입장에서 볼 때. 예, 수녀님 입장에서 봤을 때. 손톱이 길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손톱이 길어? 예. 손톱이 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차를 같이 마시는데 설탕을 차에다가 3개를 넣는 거예요. 네. 아니 무슨 차에 설탕을 3개나 넣어? 아니 그 사람이 플린 신부 입장에서는 단 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 알로이시스 수녀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어떻게 설탕을 3개나? 저도 싫어하겠네요. 저도 설탕을 많이 넣어서 먹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서로 처음부터 다르다 보니까 자신이 동의하지 못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작은 행동이 하나하나 싫은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타자화의 첫 번째 이제 방식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와중에 그 학교가 원래는 백인 학생들만 받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자유화 뭐 이런 그 바람이 불면서 흑인 학생이 처음으로 그 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플린 신부가
백인들만 학교에 유일한 흑인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뭐랄까요, 그 학교 내에서 좀 혹시나 왕따라도 당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걔를 더욱 더 극진히 보살피죠. 혹시 뭐 무슨 뭐 마음의 상처임. 게다가 집안이 좀 불우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뭔가 더 살갑게 대해주는데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쟤만 저렇게 편애를 하나. 엄격해야 하는데. 예,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동등하게 교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쟤한테만 저렇게 살갑겠구나. 근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어떤 잘못된 착각에 의해서 생긴 제보로 인해서 저 선생님이 플린 신부님이 저 흑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데 그냥 믿어버려요, 그렇게. 저런 인간이라면 분명히 저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믿어버리고, 그때부터 말하자면 플린 신부를 이 학교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제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플린 신부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계속 저항을 하게 됩니다. 네. 저항을 하면 할수록, 그래, 도둑이 제발저리지. 네가 저항하는 건 네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발끈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의심이 점점 확증으로, 예, 확신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발끈하셨습니까? 발끈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끈하다 보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그냥 몰아붙이고 결국은 플린 신부에 대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막 박해를. 이런 이제 과정이 이 다우트라는 영화에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함의는 결국은 누군가에 대한 적대감,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그런 그 의심이라든가 또는 혐오라든가 이것이 권력과 만났을 때, 특히 이 학교의 권력자는 교장 신부거든요. 네, 메르스트립이죠. 수녀. 네, 네. 알로이시스 수녀가 교장 신부예요. 그것이 권력과 만났을 때는 이제 쉽게 적대시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네. 예. 근데 그 시작은 굉장히 옹졸하고 유치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난 그냥 네가 싫어. 예. 네 생각이 나하고 맞지 않는 게 싫어.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이렇게 빼버리는,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타자화의 작동 방식을 한 천주교구의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네. 보여주고 있는 영화죠.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은 그 학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하나의 사례라기보다도 이것이 언제나 우리 사회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특히나 그 정치 상황으로 갔을 때는 더더욱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권력과 편견과 혐오와 증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났을 때 어떤 그 말하자면은 비논리적인 상황으로 변모하느냐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들어도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뭐 바로바로 떠오릅니다. 네, 뭐 알로이시스 수녀가 어떤 분을 연상시키는지도 청취자분들께서 이미 다 간파하셨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네네. 이 영화 속에서 그 플린 신부님을 네. 그 학교 내에서 도와주시거나 네. 이른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연대지요.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네, 영화 속에서는 있긴 합니다. 그 흑인 학생의 부모님이 변호를 하시는데 뭐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네. 그 알로이시스 수녀가 계속 이 플린 신부를 몰아가는데 증거가 확증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네.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기서 그만을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겁니다. 또. 네. 그러니까 한번 타자화의 길로 접어들면 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임스 수녀라고 그 학교의 또 다른 수녀님이 알로이시스 수녀에게 물어보죠. 왜 그렇게 계속 그 신부님을 의심하세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로이시스 수녀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흘리면서 의심을 멈출 수가 없다. 예.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의심의 그 궤도 안에 접어들면은 그냥 끝까지 종착역까지 가야 되는 예. 뭐 그런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다우트라는 영화가 그렇고요. 그 또 한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면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라고 하는 제목의 이란 영화인데요. 네. 이 작품은 2011년에 베를린 영화제 금곰상을 받았고요. 아슈가르 파르하디라고 하는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보통 이란 영화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뭐 전쟁의 참혹함이라든가 또는 가난한 아이들 뭐 이런 어떤 중동하면 우리가 관성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세민과 나들의 별거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부부, 그 세민과 나데르가 부부 이름인데요. 세민과 나데르는 그냥 중산층.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중산층의 고민과 딜레마를 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데르가 이제 남편이고 세민이 아내예요. 근데 나데르에게는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세민이 그 시아버지를 이제 부양을 하다가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크니까 이 딸한테 더 교육을 좀 잘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조기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니까 좀 그러겠죠. 네. 근데 그냥 아이만 내보내기는 좀 불안하니까 아예 그냥 같이 부부가 같이 나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나데르는 무슨 소리냐. 지금 아버지가 저러고 계신데 아버지를 모셔야지. 못 나간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둘이 이혼 소송까지 가요. 근데 이혼 소송 하다가 결국은 시민이 나데르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나데르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시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를 며느리인 시민이 맡아줬는데 이제 당장 보살필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는 직장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부를 한 명 고용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도우미죠. 가정 도우미를 라지에라고 하는 이름의 가정부를 이제 고용을 합니다. 이 라지에는 굉장히 못 사는 사람이죠, 당연히. 근데 들어왔는데 어느 날 회사 갔다 왔더니 라지에는 어디론가 없어지고 네. 아버지가 침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화가 나서 일단은 아버지가 혹시나 어디 안 다치셨나 보살피다가 침대 위로 이제 올려놓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라지에라는 여자가 어딘가 외출했다가 돌아옵니다. 네. 당신 어디 갔었냐? 저 아버지 좀 저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너무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나머지 이 라지에를 당장 나가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라지에가 왜 그때 하필 집을 비웠을까라고 하는 그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화가 났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지에를 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문 밖으로 쫓아내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라지에가 계단을 구릅니다. 근데 하필 라지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부가 유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라지에와 그의 남편이 이 나데르를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데르가 자기는 이제 경찰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난 몰랐다. 그 여자가 그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내가 밀었을 때는 계단으로 넘어지는 각도가 아니었다. 예. 그렇게 밀었을 때는 계단으로 넘어질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나데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뭐 하나 탁탁 그리고 정확하게 뭔가 맺고 끊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사실 거짓말이라는 게 나올 리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가 봐왔던 이 나데르라고 하는 캐릭터를 보건데, 뭐, 거짓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라지에는 이제 실제로 아기를 유산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황에서 어찌됐든 연루가 돼서 자기가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데르가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을 하면서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진실 공방을 이제 펼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앞서서 이 다우트라는 영화가 어떤 권력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에 대한 혐오나 증오가 타자화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나데르와 그러니까 세민과 나데르의 별거는 사람의 비겁함이 누군가를 타자화하는 그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데르는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 상황을 그 나데르의 반대편, 그러니까 라지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상황을 계속 퍼즐 맞추듯이 거기다 조합을 시켜요. 조합을 시키면서 결국은 내가 옳았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결국은 그 이면에는 비겁함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딸이 결국은 그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아버지한테 넌지시 물어봅니다. 아버지, 정말 거짓말 안 했어요? 정말 라지의 아줌마가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았다와 몰랐다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알았다면은 그건 살인 미수예요. 살인이죠, 살인. 네. 네. 몰랐다면은 그냥 뭐 과실이 되는 거죠. 몰랐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빠는 대답을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자기 원칙을 들이대는 그 사람조차도 자기 입장이 자기가 피해를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자기 정당화의 심리기제, 이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라지의 그 상대방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나를 변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비겁함, 인간의 자기 정당화 심리, 이런 것들을 스티븐과 나데르의 별거라는 영화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우트에 등장하는 그 교장 수녀님도 끝까지 제어하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나데르도 끝내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영화를 또 보실 분들도 계신데 어떤 뭐 줄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영화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것까지 뭐 영화, 근데 결국은 그 상황까지, 극한의 상황까지 이제 스스로를 몰아가는 거. 네. 그러니까 알로시스 수녀도 마찬가지고 나데르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뭐 흔히 시찬 말로 똥꼬집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틀렸다는 걸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네. 예. 더더욱이나 자기가 우월적 위치에 놓여 있다면, 그러니까 그 상대방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사회적 자산이나 혹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면, 그렇다면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더더욱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 특히나 뭐 신뢰와 약속의 인물로 그렇게 네. 평가받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다면 네네. 더더욱 힘들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우트와 시민과 나들의 별거라는 영화는 그냥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회로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어떤 권력 관계라든가 뭐 시스템 안으로 이런 상황이 돌아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다우트와 시민과 나들의 별거라는 작품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타자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잔인한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여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에는 끝이 있는 법인데요. 현실 속에서의 이러한 자기 합리화 그리고 상대를 타자화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폭력이 참 중단되기 힘들다는 사실도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두 편의 영화 잘 흔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매우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광희 평론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